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첼시 대 본머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첼시는 혼란의 연속이었던 전반기 조기에 투회를 경질하고 포터를 데려왔지만 경기력에서 개선의 여지가 크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선수들은 제 폼을 찾지 못하고 있고 리그에서는 승점을 잘 가져오지 못하고 있죠. 이전 뉴캐슬전까지 포터가 기록한 리그 성적은 3승 2무 3패로 절대 만족스럽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공격진의 부진은 상당히 심각하고 이 선에서 온더볼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스털링은 월드컵에서도 부진하면서 제 몫을 못해주었고 이 때문에 공격 전술이 상당히 단조로워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포터 감독은 중원에서 코바치치와 캉테의 이탈을 컨펌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중원에서의 정교한 빌드업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조르지뉴가 1차 빌드업에서는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는 하지만 중원을 쓸어줄 파트너가 없을 때의 수비적 리스크는 상당히 큰 선수죠. 조르지뉴의 수비적인 리스크는 상당한 편입니다. 운동 능력이 저조한 데다 기동성이 좋은 유형이 아니라 턴오버가 일어났을 때에는 기민한 수비 가담을 기대하기 어려운 편이죠. 때문에 활동량이 뛰어난 수비적인 미드필더를 파트너로 붙여주어야 하는데 예상 라인업에 주전으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갤러거와 루이스 홀 모두 경험이 부족하거나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들입니다. 수비의 미들맨 실바도 월드컵 후유증으로 인해 이번 경기 예상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본머스는 뉴캐슬에게 패하면서 후반기 첫 경기에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0대1이라는 스코어에서 알 수 있듯 마냥 밀리는 경기력을 보이지는 않았고 결승골도 운이 따르지 않았던 스미스의 자책골이었습니다. 전반기 에버튼전 2연승의 상승세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 본머스는 올 시즌 상당히 웅크리고 경기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상대 진영에서 움직이는 비중이 23%로 리그에서 가장 적은 상태죠. 압박으로 상대의 턴오버를 유발한 뒤 역습으로 이어지는 공격 패턴을 보여주는 팀인데 이로 인해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많이 허용해야 하는 편입니다. 첼시의 올 시즌 빌드업이 단조롭다고는 하나 본머스의 전술에 리스크가 없다고는 하기 어렵고 실점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솔랑케가 챔피언십에서 보여준 활약을 이어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무어와 안소니가 적절하게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본머스가 전력 차이가 큰 상대에게는 주도권을 내주면서 대량 실점이 잦아지는 페이스와 본머스보다는 첼시의 안정성을 더 높게 칠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맨유 대 노팅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유는 두 번의 친선 경기에서는 패배를 당했지만 EFL컵에서는 벌리를 2대0으로 잡아내면서 테나흐 체제가 안정기에 들어섰음을 증명했습니다. 카세미로, 리산드로가 모두 성공적인 영입으로 판명이 났으며 이선 아래의 안정감은 상당히 자리를 잡은 상태로 볼 수 있죠. 공격진의 부진은 상당히 아쉬운 상태인데 호날두의 계약 해지 등으로 뎁스가 상당히 얇아진 상태이며 레시포드의 온더볼에서의 아쉬움, 마샬의 부상 이슈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문제입니다. 현재 리그에서 5골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아예 없으며 리그 20득점은 리그 11위로 중위권 수준인 상황입니다. 하위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16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모두 1골 차의 신승이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낮은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크랙 기질을 가진 선수가 부족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맥과이어, 바란 등 월드컵 토너먼트를 소화했던 선수들을 꽤 선발해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전 백업 멤버들의 실력 격차가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세미르 등 월드컵에 출전했던 선수들을 여전히 주전으로 기용해야 하는 상태죠. 현재 7일간 3경기를 소화하는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전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팅엄은 전반기 마지막 두 경기에서는 1승 1무를 거두면서 강등권 탈출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후반기가 시작되자마자 맨유 마이너스 첼시라는 두 거함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강등권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플랜 A로 생각했던 500 전술은 완벽하게 파회가 되어버린 상태고 니아카테가 부상을 당하면서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낙마한 것이 치명적이었고 이 때문에 수비에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빌드업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다행히 400으로 전환하면서부터는 역습 성향으로 토트넘과 리버풀을 잡아내는 등 강팀 상대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공격에서는 화이트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 문제죠. 그나마 프로일러가 볼 진행을 시작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H는 에너지 레벨 말고는 공격에서 기여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대의 입장에서는 프로일러만 잘 통제한다면 공격의 절반가량은 막아낼 수 있다는 건데 대신 중원의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수비에서는 저지선 역할을 잘 해주었던 것은 고평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역습에 특화된 리버풀을 상대로도 활동량에서 앞서면서 무실점 경기를 치른 만큼 공격진의 장점이 비슷한 맨유를 상대로도 중원은 활동량 위주의 구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노팅엄도 활동량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로 라인업을 구성하고 수비 라인을 내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공간이 확보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맨유 공격진은 어느 정도 고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